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하동민입니다. 저는 오늘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현장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 냄새는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로 악취 관리 지역까지 묶이게 됨으로 인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양돈 농장의 주요 냄새 관리와 양돈 농장 사양 및 돈사 내외부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현장에 컨설팅을 갔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액비순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돈 농장의 우수 사례, 즉 지금 현재 악취 저감을 잘 하고 있는 몇 개의 양돈 농장을 직접적으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악취 민원에 대해서 축산환경관리원,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생산자 대체에서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농장을 방문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광역축산악취 개선 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농장에서 직접적으로 비용에 의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악취 저감 시설이나 장비 등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분뇨 처리 개선 사업, 악취 저감 사업, 그다음 경축순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별로 매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한 30개 정도의 지역에서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지역에 지부라든지 이쪽에서 회의를 하시고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악취 방지 계획서라는 건 그 축산악취 관리 지역에 묶였을 때, 아니면 축산악취 신고 시설에 지정되었을 때 축산악취 방지 계획서를 6개월 안에 작성을 해서 시군에 접수를 시키고 1년 이내에 축산악취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다른 분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 관리의 주축으로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그다음에 축산환경관리원, 대한한돈협회. 특히 우리 본인의 농장의 축산 악취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할 때는 이 두 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컨설팅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 농장은 여러 가지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슬러리라든지 배출구라든지, 그리고 폭기, 특히 분뇨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의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밀폐되지 않고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퇴비장 같은 경우에서도 냄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양관리 쪽, 그리고 돈사 내외부 쪽,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분뇨 처리 같은 경우에는 앞전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액비순환 정도 수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짚고 나갈 것은 단백질 사료, 특히 육성 사료를 출하까지 진행해서 많은 생산성의 낭비를 두고 있고, 그리고 육지에 대해서도 저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최대 육성 후기 사료까지는 먹여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밀집 사육,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밀집 사육은 그만큼 돼지 체표면에 분뇨가 많이 적체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공장지 축산 밀집 사육을 하지 마시고 돼지 똥자리를 좀 구분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슬러리 돈사 같은 경우에는 사료 허실이 많습니다. 이 사료 허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성에도 저하가 되고, 문제는 이 슬러리 돈사에서 이 사료가 허실이 돼서 바다로 떨어지게 되면 이 사료가 부패 또는 유기물이 분해됨으로 인해서 많은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료는 깨끗하게
먹을 수 있고 물로 인해서 돼지들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사료 공급 기기를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장을 방문을 하다 보면 니플 고장이 많이 나 있습니다. 물이 쫄쫄쫄 흐르듯이 이렇게 낭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슬러리 돈사 피트에 들어가면 가수분해가 됨으로 인해서 아모니아 가스나 항산수 가스가 많이 위쪽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장난 니플이나 물이 흐실되는 건지, 물이 흐실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아침마다 점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인 올아웃, 항상 그 청소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인 올아웃을 유도를 하고 있고, 옛날부터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면 이제 전국 양도전 75%가 슬러리 돈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트 깊이가 보통 0.6에서 1.2m. 대부분 저희가 방문을 한 농장이 약 한 800mm 정도, 그러니까 한 8cm 정도, 높이로 분뇨가 저장이 되어 있고, 대부분 90%, 90%가 슬러리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굳이 양돈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지금 분뇨가 배출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고 분뇨가 잘 배출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가 배출, 그러니까 위탁 업체죠. 공동자원화시설이나 사제 위탁 업체 쪽에 분뇨가 배출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대한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분뇨는 되도록이면 배출을 해주시고, 슬러리 저장량은 최소한 30cm 이내로 그 이상 제거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cm 이내로 무조건 빼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나오시겠지만은 액비순환이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 높이가 40cm 정도 수준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분뇨를 계속 배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분뇨라는 게 보통 여러분들이 한 8에서 90% 정도 높이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냥 가만히 뒀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곰팡이나 이런 부패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청소수나 이런 물들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제 청소수 같은 게 들어가면 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가수분해가 되고, 가수분해가 됨으로 인해서 아모니아 질소가 휘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슬러리하고 물은 되도록이면 좀 배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상 물을 슬러리를 저장을 하려면 되도록이면 유기물이 가장 많이 없는 부분 물을 채워 넣으셔가지고 저장하실 때 한 2주 정도 수준으로 저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온도 26도, 습도 50에서 60%, 그리고 조명 40에서 60,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도가 26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아모니아 질소 가스가 상당량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여름, 그러니까 한 6월부터 한 9월달까지 여름 부분에 26도 이상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대 습도, 지금 박테리아든지 바이러스, 곰팡이, 진드기, 알리성, 천식, 위염, 여러 가지 좀 많죠. 병균하고 오염물질이 많은데, 이 대부분의 온도가 높다든가, 습도가 높다든가, 습도가 낮다든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범위가 틀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50에서 60%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농장 관리에 가장 좋고, 냄새 발생에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항상 농장에 갈 때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현장에 보면 내부가 너무 어둡습니다. 조명을
제대로 좀 설치를 해달라. 조명을 제대로 설치를 해야 청소 상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돼지도 사실은 뭐 냄새를 맡고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눈으로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어두우면 그만큼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돼지도 똥자리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을 항상 설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남 모습으로 제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이제 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희가 이제 농장에서 보면 환경 개선제를 사용을 합니다. 뭐 사료 첨가제, 효소제라든지 생균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첨가를 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사료업계에서 첨가제를 넣어서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먹이는 사료는 대부분 거의 다 먹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농장 내부 살포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농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인력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매일 분무한다는 자체가 어렵다는 그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지만은, 그래도 되도록이면 우리 농장이 만약에 주위에 민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분무를 좀 해주시고, 그에 대한 방법은 제가 직접 그 실험을 하는데, 물로만 했을 때, 그리고 매일 뿌렸을 때, 그리고 3일마다 뿌렸을 때 가장 좋은 그 기술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많이 뿌리면 안개 부분을 이제 뿌려서 이제 매일 이렇게 뿌려주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 그다음 최소한 3일에 한 번은 미생물 제제를 뿌려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매일 물 살포하고, 그다음에 매일 미생물 제제를 섞은 환경 개선제를 살포했을 때, 그리고 3일마다 했을 때 이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 그 바닥은 슬랏 바닥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아직도 반슬랏 그리고 평바닥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슬랏 바닥은 청소도 용이하고 다 좋지만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반슬랏입니다. 이 반슬랏, 지금 이 농장도 지금 반슬랏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밀사도 있고 밀집 사육도 있고 반슬랏 이유도 있고, 이제 이런 농장들의 문제가 청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지들을 출하를 하더라도 그 이후로도 청소가 잘 안 되는 상황, 바닥이 있고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슬랏은 슬랏으로 교체를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평바닥을 하더라도 최대한 톱밥돔사로서 깨끗하게 좀 운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톱밥돔사로 이제 보는 건데, 이 톱밥돔사라고 해서 꼭 굳이 운영을 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로다라는 식으로 한 번에 이제 청소를 할 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내부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동사 외부 관리. 저희가 보통, 현재 지금 아프리카 돼지 일병 때문에 동사 내부를 잘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동사 내부 못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농장을 방문을 하면, 동사 외부에, 배기구를 봅니다. 보통 지붕 쪽, 그 다음에 천장 쪽, 배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요 뒷장부터는 이제 입기, 그 다음에 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건데, 가장 그 좋은 방법은 복도를 통해서 뭐 덕트든지 아니면 조금 이쪽으로 이제 그 입기 그 공기가 들어가는 게 가장 한번 순환을 시켜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이 부분은, 이 농장은 그 바로 벽면에서 바로 입기가 되는 상황이라서 외부 공기를 직접적으로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습니다. 뭐 호흡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안 좋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 번 더 그 층을 줘서 한 번 더 따뜻한 공기나 뭐 이제 이 부분에서 온도 차를 좀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이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농장이지만은 지금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입기구 자체가 지금 그늘 위에 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시원해서 이 온도가 조금 낮은 그 입기가 되기 때문에 돼지 냄새 유발도 적지만은
돼지에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요즘 많이 설치를 하고 계시는 냉각 쿨러, 이 쿨러를 설치하셔서 항상 그 365일 입기되는 그 공기가 깨끗하고 적당한 온도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 농장이 너무 영세하다, 지금 당장 그 쿨링 패드를 설치할 돈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최소 환기를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천장 쪽에서 내려오는 복사열이라든지 하여튼 그 공기가 아주 더워져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 차광막을 설치하여서 온도를 한 2도 정도는 떨어뜨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그 설치하기가 뭐 비용도 적게 들고 하니까 그 간단한 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제 배기는 보면 이제 윈치 전정 그 굴뚝 벽면 배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이제 윈치고, 그리고 이제 전정, 그다음 이제 굴뚝 약간 전역의 굴뚝 모양, 그 옆 측면에서 굴뚝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농장들도 있고, 그리고 저 1, 2층을 같이 또 올려서 이제 하는 농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그 냄새 저감을 위해서 방문을 하게 보면 이 배기구가 아래를 향해서 있는 농장들이 최근에 현대화 시설로 인해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좋은 방법인데, 단 이 아래로 한 배기구가 있더라도 냄새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내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그 나중에 보면 바이오 커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막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농장에 방문하다 보면 산 쪽에 농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평야에 논이라든지 그 평야 쪽에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인근에 그 민가 쪽에 옆에 붙어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민가 쪽에 붙어 있는 부분은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지만은, 대부분 산 쪽이나 그 평야 쪽에 있는 농장들은 대부분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농장을 예로 들자면, 이 농장은 그 양쪽으로 돈사가 되어 있고, 바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그 부는데, 요쪽 부분에 700m 거리에 민가가 있습니다. 한 열 몇 개의 그 집이 있는데, 이쪽에서 많은 민원을 넣고 그 현수막도 걸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을 양쪽으로 벽을 만들고 이 바람이 직접적으로 통과해서 마을 쪽으로 이동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농장이 이제 보면 그 원래 아무것도 없었고, 문도 없었죠.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리고 전정도 보면 약 뭐 낡은 그 차광막 같은 게 잠깐 있었지만 뭐 이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앞전을 막고, 그리고 뒤에는 막고, 이게 지금 뒤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제 흠뻑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람이 그만큼 이걸 설치하기 전에 얼마만큼 바람이 불었느냐, 이 전문적으로 바람이 얼마나 불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농장은 이렇게 막고 해서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이제 닫고 하고, 이 가운데는 안개분무 시설을 해서 이제 뿌리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많은, 나중에 이제 사례가 나오겠지만 그 위에 전정까지 새로 광역축산학시 개선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고액 분리하는 시설인데, 이 부분도 모두 밀폐화 시켜서 농장을 뭐 큰 돈 들이지 않고 한 2, 3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김해 있는 농장인데, 이쪽 이제 바로 길 옆에 모든 그 농장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제 냄새로 맡는 악취도 있지만은 그 눈으로 보는 냄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장에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나지는 않는데 항상 그 주위로 차가 가다 보니까 그걸 눈으로 보고 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 같은 경우에는 벽면을 방풍벽도 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벽면을 이제 만들어서 민원을 줄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우리 농장이 바람에 대한 그 영향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주위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으면 되도록이면 한 2.5m 정도의 방풍벽을 좀 농장에 이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사 외부에 그 악취 저감을 위한 그 필터, 특히 이제 악취 저감 시설이 옛날부터 좀 많이 연구가 되었죠. 한 20년 전부터 연구돼 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바이오 필터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필터가 점점 이제 다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필터를 같이 이제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바이오 커튼도 그때 이제 청명 배기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전을 시켜서 하나였던 게 또 여러 가지를 또 하고 그다음 또 통으로 모든 걸 또 일단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이제 많이 기술이 늘었는데 지금 바이오 커튼 같은 경우는 지금 2층까지 이 부분은 지금 2층까지 같이 한 번에 지금 하는 그 바이오 커튼인데 이 부분에 여기까지는 그 설치를 하더라도 냄새 저감이 약 한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왜냐하면 냄새가 이제 빠져나가서 먼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멀리 확산되는 걸 막아주는 기능은 있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악취 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오존수라든지 오존을 물에 녹여 이 부분을 아주 미세한 분무로 이제 해주는 그 기술로 해서 악취를 약 80% 정도 이상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크러버 이제 물을 뿌려서 그 물에서 이제 녹여서 그 악취를 정화시킬 수 있는 특히 이제 아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크러버 같은 그 필터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천장형 굴뚝형 스크러버 같은 경우도 있고, 물에 녹여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본인 농장에 대해서 나는 이런 그 애로사항이, 악취 확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일단 컨설턴트를 부르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판단하셔서 그 확산되는 부분의 위치에 맞는 부분을 결정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금 경남 하동에 있는 한돈 혁신센터라는 그 농장입니다. 뭐 지금 완공한 지 뭐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이 농장은 또 이제 스크래버식인데 이 아랫부분은 스크래버고 위쪽에 이제 필터를 하면서 약간 두 가지 방법으로 천장 쪽에서 나오는 악취 물질을 이쪽에서 제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필터는 플라즈마 방식으로 해서 배기구 하나마다 전부 플라즈마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금액이 좀 비쌉니다. 비싼데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액비 순환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농장을 방문을 하였을 때 가장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액비 순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논이나 밭에 뿌릴 수 있는 진짜 질소가 충분히 액비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특히 그보다 더 이상의 유기물이 많이 있고 질소도 많이 있는 그런 액비를 동사 내부에다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돼지 다 죽습니다.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발생됩니다. 보통 아모니아 가스 농도로 한 40ppm 이상 나옵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여기서 액비 순환 시스템은 사실은 동사 내부 피트를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꾸는 그런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재래식은 저희 사람도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면서 화장실 냄새가 많이
거의 없어졌죠. 청소만 간단하게 잘하면 없어지는데, 지금 돼지는 뭐 한 돈사에 뭐 200도, 뭐 300도, 뭐 이렇게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돼지들에 대한 그 청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세식 방법을 개념을 해서 이제 플러싱으로 해서 이제 제가 제시한 거는 24시간 돈사를 흘리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까지 그 시설을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간헐적으로 순환을 시켜서, 이 간헐적이란 말은 뭐냐면 피트에 있는 슬러리를 다 드러내고 거의 다 드러내고 액비 거의 이제 유기물이 거의 분해가 다 되고 완숙이 거의 다 된 그런 액비를 피트에 넣고 한동안 그 돼지들이 이제 그 배설한 그 분뇨를 모아두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깨끗한 물에 계속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모아놓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간헐적 순환인데, 지금 그 농장에서 보면 액비가 덜 부숙이 된 아직까지 냄새가 발생하고 있는 그 액상을 피트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상은 되도록이면 넣으시면 안 됩니다. 돼지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돼지 목숨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뒷장으로 넘어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액비 순환을 그럼 우리 집에서 이제 액비 순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제 피트에서 나온 걸 이제 집수를 합니다. 모으고 그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하죠. 원심 분리는 저희가 액비 순환을 했을 때 원심 분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이 많습니다만, 원심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제가 봤을 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크린 방식의 액비 순환 고액 분리와 그 다음에 그 원심 분리형 데칸타죠. 이제 데칸타로 이제 분리한 이 두 가지의 지금 그 모습이 보이는데, 이 방법도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집수조에서 스크린으로 고액 분리를 하고 그 고액 분리된 액상을 1차 포기를 하고, 1차 포기된 이 모습이고, 그 다음 2차 포기도 하면서 숙성을 시키고 발효를 시킵니다. 이 발효를 시킨 후에 무산소조로 옮겨서 탈질 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 위쪽에 탈질 질소가 날아간 그 액상을 다시 한 번 더 고액 분리를, 원심 분리, 고액 분리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돈사 피트로 넣기에 가장 좋은, 순환을 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화 처리 마지막 탈색하기 전 단계에 액상으로 넣는 게 가장 좋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넣는 건 대부분 이쪽 수준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돌리고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서까지는 하지 마시고, 이 두 정도의 액상 수준 정도 되었을 때 돈사 피트에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더 좋으면 정화 처리된 방류까지 할 수 있는 물을 넣으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탈색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이 돈방에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재활용수로 쓰면 약간 색깔이 좀 묻어서 이제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피트 내로만 이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사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지금 돈사 피트에 완전 부숙된 액상을 넣을 때 정식적인 액비 순환 시스템에서 보면 이 흐르는 방향이 일정하게 흐르면서 원료댐으로 인해서 위쪽 상징수만, 이 상징수라는 게 뭐냐면 요 아랫부분에는 슬러지와 그 다음에 약간 혼합된 이 부분 약간 유기물이 좀 더 많은 부분인데, 상징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물을 깔아앉히면 그 윗부분의 농도가 아주 적은, 유기물 농도가 아주 적은 상징수를 넘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폭기 처리장으로 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기물 농도가 적은 액상이 폭기장으로 이제 가야 그만큼 분해 속도가 빨라지고 빨리빨리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2주나 3주 정도 저장을 했다가 하면 이제 말이 틀리겠죠. 말이 틀린데 계속 24시간 실시간으로 보낼 때는 되도록이면 원료댐을 설치하셔가지고 그 24시간 계속 그 흘러내는 게 가장 냄새 제거에는 가장 알맞습니다. 그리고 수세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료댐 이제 만든 그 사진이고요. 이제 이게 지금 다음 동영상에 나올 겁니다. 이게 24시간으로 계속 흐르면서 이 원료댐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 홈이 파진 건 일정하게 이렇게 쫙 흘러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음 동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계속 흐르고 있죠,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원료댐이고 이 부분이 원료댐이고 지금 이쪽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부분에 있는 상징수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이 부분, 연한 부분만 처리장으로 옮겨주셔야 그만큼 발효도 빨리 되고 처리가 빨리 됩니다. 그리고 순환이 잘 되겠죠. 이 부분은 지금 돈사에서 나온 액상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이게 지금 피트 내부에서 나온 직접적인 액상이라고 보면 좀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부하량이 적어야 그만큼 포기장에도 부하가 적고 빨리빨리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 만들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원래 있는 모든 피트 슬러리를 모두 제거하고 시작을 하면 금방 되지만은 그 원래 있는 피트에 있는 슬러리를 제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6개월에서 최대 한 2년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슬러리를 다 드러내고 액비 순환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액비 순환을 하는데 전 농장을 다 돌리는 게 가장 좋지만은 돈사마다 피트 하나씩 차근차근 한 개씩 슬러리를 빼고 계속 그렇게 이제 개선을 해주는 게 또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간헐적 순환 방법인데 간헐적 순환 방법은 최소한 수분 함량, 물 함량이 최소한 3분의 2 이상은 있고 다 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3분의 1 정도의 슬러지가 있어도 어느 정도 기간은 유지가 되니까 냄새가 발생이 안 되고 유지되니까 만약에 3분의 2 이상의 유기물이 있는 슬러리가 있다면 밑에서 이제 가수분해로 해서 가스 발생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2주 이내에 빼주시는 게 간헐적 순환이라도 빼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액비를 처리하는 포기장을 운영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제 참고를 좀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현장을 가보면 대부분의 농장들이 운영을 하시다가 이렇게 굳어버린 스컴층, 그러니까 거품층, 굳어버린 거품층이 있고 약간 이런 식의 거품층이 굳어 있어가지고 질소 자체가 날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소가 날아갈 수 있게끔 이 스컴층을 깨줘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에서 살수하는 방법으로 일단 깨주시고 깨주시면 그만큼 분해가 빨리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런 간단한 시설이니까 이런 살수를 이제 해서 이제 그럼 깨주셔야 분뇨 처리도 얼른 되니까 이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비장은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뭐 사체라든지 음식물 그다음에 처리되지 못한 어떤 고용분들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좀 처리를 교반을 좀 해서 이제 수분 조절제 좀 많이 투여를 좀 해주고 혼합하셔가지고 교반을 좀 많이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양을 저장하실 때에는 톱밥이라든지 수분 조절제를 섞기도 하지만은 위에서 뿌려주시는 게 뿌려서 덮어 놓으시는 게 냄새 발생에
대냄새 발생을 제감시키는 수 있는 방법 중입니다. 만약 그 어떤 뭐 기계적인 내용으로 이제 교반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공동자원시설이나 이쪽에서 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되게 만약에 이제 로우다라는 게 있으면 충분한 톱밥을 이용해서 이제 교반을 해주시면 충분히 발효가 되니까 뭐 시간만 되면 매일 교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뭐 안 되면 한 3일에 한 번씩 교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톱밥하고 수분 조절제를 잘 섞어서 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체 처리에 대한 보통 이제 분뇨 처리 개선 사업을 신청을 하고 하면 이제 사체 처리기를 많이 구입을 하십니다. 뭐 사체 처리기도 뭐 염산이나 뭐 아니면 태우는 식이나 뭐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요즘 이제 그 사체 처리기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 이제 굽는 방식이라든지 이 부분은 그 구입을 하시더라도 그 밀폐 공간이 있는 곳에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왕이면 사체 처리기는 저 대비장 내부나 그쪽에서 좀 실행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이미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수 사례 농장 몇 군데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 농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농장은 지금 액비 순환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농장이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잔여 그 악취 발생을 막기 위해서 바이오 커튼하고 그 화학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모든 배기구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바이오 커튼으로 다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액비 처리하는 처리장이고, 그리고 저 액비 부숙된 액비도 이렇게 저장조를 막아서 이렇게 항상 밀폐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8대 방역 사업에서 이제 그 벽 이제 그 방역 그 위생 그 막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해놓은 그 틀인데,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 차광벽을 이제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바로 옆에 강이 있어서 이제 그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 옆에 있는 민가에 대한 그 확산, 냄새가 확산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거 지금 몇 년 전에 오래된 그 돈사를 새로 개보수해서 만든 그 돈사입니다. 여기는 액비 순환 시스템도 하고 안개 분무도 하고 미생물 제제도 뿌리고 아주 ICT 운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냄새가 우리 농장의 냄새가 얼마만큼 난다는 것까지 아예 공개를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든 농장이고, 견학도 많이 하고 이제 모든 그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와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여러분들 어떤 지역에 계신 분이라든지 하면 그쪽 지부와 어떤 그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쪽 고령 옛날 그 부회장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신청을 하셔가지고 와서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완벽한 농장 중에 5개 농장 중에 하나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모습, 대비장 밀폐된 모습이고, 그 다음에 고속 액비 발효기가 있고, 여기는 이제 액비 순환까지 돌리는 라인에다가 송풍기에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속 발효하는 액비 사진이고, 그리고 대비장 안에 또 다시 한 번 더 밀폐를 해서 지금 고액 분리기, 데칸타주 이제 고액 분리기하고 이제 2개를 지금 설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항상 냄새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옛날 그 농장에서 이제 커튼이라든지 그리고 외부 바이오 커튼과 그다음에 조경까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그 바닥에 있는 포장까지 다 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그 민가로부터 이제 인식이 좋아지고 냄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악취 저감 시설이 있었지만 그 악취 저감 시설 위에다 한 번 더 또 바이오 커튼을 하면서 두 번을 이용해서 악취 저감 하고 있고요. ICT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지금 김해에 있는 2층짜리 한 3천 정도 규모되는 농장인데 건물 자체가 원래 벽돌식으로 뭐 현대식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지어서 뭐 보기도 좋고 하지만은 이 농장은 지금 정화 처리를 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이 농장은 냄새가 발생이 아주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자체도 잘 되고 있고요. 정화 처리도 잘 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고도 처리로 이 대표님께서는 또 고도 처리로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또 하셨고, 그리고 대비장도 밀폐가 있고 대비장 안에는 컴포스트기가 있으면서 고속 발효 컴포스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비가 많이 발생하는 농장들께서는 이 컴포스트가 좀 비용은 좀 듭니다. 꼭 이 컴포스트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컴포스트가 있지만은 그 지부에서도 의논을 하셔가지고 좋은 컴포스트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포스트는 되도록이면 밀폐된 공간 안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 농장은 위에 그 옥상에 정원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조화롭게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전남 쪽에 있는 그 농장인데 들어오는 입구부터 아주 정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 차단까지 다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농장 내부 안에 호수도 이게 사실은 정원을 가꾸는 게 참 어렵습니다. 농장 내부에서 왜 굳이 연못이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면 여기는 연못도 있고 예쁘네,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농장이 아름다운 농장이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농장 전체를 한번 꾸며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농장도 이제 보시면 여기 굴뚝배기 이제 천장배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다 하나하나 모두 악취저감 탈취기를 다 설치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농장도 농장 전체를 둘러서 방풍벽을 만든 상황입니다. 이 방풍벽 자체를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주위 사람들이 보지 않게 우리 농장을 되도록이면 안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농장입니다. 저도 항상 추천을 드리는 거지만은 주변에 그 모든 사물을 다 틀어막고 여기에 농장이 있나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밀폐되어 있는 대비장이고요. 이제 정화 처리, 정화 방류까지 하시는 분인데 정화 처리까지 하는 정화 처리 기계고, 여기는 지금 경남 하동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경남 하동에 있는 한돈 혁신센터, 여기도 지금 정화 방류, 아직까지 방류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화 방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곳이고, 교육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돈 해피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농장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항상 저도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견학도 하고 이제 안에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고 하는데, 여기 농장에 냄새가 많이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액비 순환을 돌리고 있고 해서 그다음에 액비 순환까지 하면서 악취 저감하는 필터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한번 하동 혁신센터에 한번 신청을 하셔가지고 방문을 하셔서 우리 농장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농장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가서 방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사료부터 해서 청소, 그 다음에 환경개선제, 그 다음에 온수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악취 저감시설 쭉쭉쭉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항상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게 다 합쳐져야 축산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 해서가지고는 축산 냄새를 축산 냄새를 100%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 90% 정도까지는,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잘 이행을 하시고, 또,
자금이 되시면 투자를 하셔가지고 악취 저감 시설도 하시고, 그리고 분뇨 처리 시설에 대한 그 금액을 뭐 시군이나 담당자분들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뭐 내년이라도 그 축산환경관리원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지원을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원 금액은 50%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가 부담은 10%, 나머지 40%를 지원받고 50%는 융자입니다. 10년 이제 융자고 10%는 자가 부담 이제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보통 이제 한 농장에서 이제 뭐 바이오커트라든지 뭐 액비순환 방법이라든지 뭐 안개 분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금액을 따져보면 뭐 농장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보통 한 천두 규모로 봤을 때는 한 2, 3천만 원, 그리고 한 3천도 규모에서는 한 6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수준.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악취 저감 시설이 좀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에 대해서는 좀 한번 지역의 지부라든지 담당 공무원하고 이제 의논을 해보시고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뇨는 친환경 자원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악취, 축산 냄새에 대한 내용들 고민을 많이 하실 거지만 한번 열심히 냄새 제거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악취 정함에 노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